여러분 안녕하세요. 23년도 1회차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앞서서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실기시험은 공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보고 오신 그 많은 수험생분들한테 의견을 다 종합을 해서 복원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원되는 부분까지 하나씩 문제를 좀 복원하고 있고요.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건데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풀이 방법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축전지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림과 같은 방전 특성을 갖는 부하에 대한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방전 특성 곡선을 줬고 여기 방전 전류를 줬죠. I1, I2, I3, I4가 나왔고요. 방전 시간과 용량 환산 시간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방전 시간은 필요 없죠. 네, 바로 이 용량 환산 시간, 이게 중요한 게 되겠고요. 보수율은 0.8이다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방전 특성을 갖는 축전지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축전지의 용량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확인하셔야 되느냐? 밑에 이 시간을 잘 보셔야죠. 시간이 전류가 변화되는 구간을 각각 쪼개가지고 I1 전류 구간 따로, I2 따로, I3, I4 다 각각 따로따로 시간을 분배를 했다면 그럼 결국은 따로따로 곱하시면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방전 시작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이 구간으로 시간을 주게 되면 바로 우리는 전류를 앞에 전류를 빼면서 계산한다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축전지의 용량은 보수율 L분의 1에다가 용량 환산 시간과 방전 전류의 곱인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전류를 구분해서 준다면 L분의 1에다가 K1의 I1, K2의 I2, K3의 I3 뭐 이런 식으로 다 각각 계산해서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만 지금 문제처럼 방전 시작부터 종료될 때까지 구간을 나눠서 주게 되면 바로 앞에 전류를 뺀다는 거죠. K1에다가 I1. I1은 앞에 전류가 없으니까 뺄 게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 K2에 I2에서 바로 앞에 전류 I1을 빼시면 되고 역시 K3에다가 I3를 곱할 건데 바로 앞에 전류 I2를 빼시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바로 이 방법이 이 문제의 해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I1부터 2, 3, 4 전류 다 줬고요. K1, 2, 3, 4 개수도 줬고요. 보수율 줬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보수율은 0.8분의 1에다가 자 K1의 I1이죠. K1, I1. 그 다음에 이제 K2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뺀다는 겁니다. 그죠? I2에서 I1을 빼시고 여기도 K3에다가 I3에서 I2를 빼시고 얘도 I4에서 I3를 빼시면 되죠. 앞에 전류 빼서 계산하면 603.5A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납축전지의 전격 방전율을 물어봤네요. 시간으로 물어봤죠. 10시간 방전율이죠. 자, 여기가 납축전지가 아니고 알칼리 축전지라면 5시간 방전율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축전지 전압은 납축전지에서 한 셀당 얼마냐라고 했네요. 바로 납축전지의 공칭은 셀당 2V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비전원으로 시설되는 축전지로부터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개폐기와 그렇죠. 바로 과전류 차단기가 설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실 때 많이 배우셨겠지만 여기 예비전원 설비 중에서 축전지가 아니라 만약에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는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 외에 전압계 전류계도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축전지니까 두 가지만 설치하면 되죠. 개폐기하고 과전류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단상 3선식 회로에서 중성선이 X점에서 단선됐다면 이때 부하 AB의 단자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단상 3선식 회로가 나와 있고요. 중성선 기준에서 110, 110이고 전체는 220볼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AB 부하가 두 개가 있는데 A 부하는 200W, B는 800W고요. 다른 뭐 역률이나 이런 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역률은 1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여기 X점, 여기 중성선이 끊어지게 되면 AB에 걸린 전압은 당연히 110, 110은 아니겠죠. 왜냐? 부하가 지금 불평형이니까요. 그러면은 이 부하 불평형에 의해서 중성선이 단선됐을 때 각각에 걸린 전압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게 문제의 요지가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는 전압 분배 법칙을 쓰면 되겠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전압 분배 법칙을 쓰려면 각 부하의 저항이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A 부하에 들어있는 저항, 요 안에 저항이 들어있다고 보시고요. 자, 이렇게 저항이 들어있다고 보시고 얘를 RA라고 가정하고 B 부하에 들어있는 저항을 RB라고 가정을 해서 두 저항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저항값을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 전력을 줬고요. 전압을 줬으니까 전력 구하는 공식 중에서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결국 저항을 구하시려면 자리 바꾸면 되겠죠. P분의 V제곱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에다가 전압 제곱을 이용할 거니까 바로 이 RA라는 저항은 전력은 200W, 전압은 110V 제곱이죠. 자, RB는 역시 800W에다가 전압 110V 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RA는 200분의 110 제곱해서 60.5, RB는 15.135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단상 3선식을 저항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항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직렬로 여기가 60.5, 단위는 5옴이고요. 얘가 15.135옴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중성선은 끊어졌으니까 여기 전체 전압은 220V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결국 자, 여기에 걸린 전압, 요게 VA고 여기 전압, 요게 VB가 되는 거죠. 그럼 전압 분배 법칙 쓰시면 되니까 요 A에 걸린 전압은 두 저항을 더한 거에다가 자, 전압 분배는 자기 자신 거를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VA는 60.5에다가 15.13을 플러스 더하시고 자기 자신 거 올려놓고 220을 곱해주시면 175.99V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VB도 뭐 전압 분배 법칙을 써도 되지만 뭐 그럴 필요 없죠. 전체 전압에서 VA를 뺀 만큼이 될 거니까 220에서 A 전압 175.99를 뺀 만큼이 나머지가 44.01V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조명에 관한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용어를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의 가장 기본적인 광속, 조도, 광도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쓰라고 해 있는데 일단 광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광속은 빛광자의 묶을 속자니까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광속을 그 빛을 다 한 다발로 묶었을 때에 그 빛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 빛이 많다 적다라는 걸 뭐로 확인할 수 있느냐?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느낄 수 있는 빛의 양이 바로 광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도라고 하는 건 바로 밝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조도는 바로 P조면의 밝기인데 그 P조면이 빛을 받는 면이고 그럼 그 면에 빛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광속이 바로 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빛이 많이 들어오면 밝기가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니까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광속으로 바로 P조면의 밝기를 나타낸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도라는 건 우리가 보통 간단하게 말하면 빛의 색이죠. 빛의 색인데 이 빛의 세기를 결정하는 게 바로 단위 입체각당 광속의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입체각당 광속의 비로 빛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변압기 또는 선로 사고에 의해서 뱅킹 내에
건전한 변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연쇄적으로 차단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뱅킹 방식, 저압 뱅킹 방식 같은 경우에 고압선으로부터 변압기를 이렇게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게 변압기입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 변압기 2차 측 또는 저압 측을 다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뱅킹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저압 뱅킹 방식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저압선 측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변압기가 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변압기가 다 연쇄적으로 차단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 현상의 이름을 물어본 거니까요. 네,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수용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용률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수용률은 기본적으로 부하 설비 용량 또는 부하 설비 합계분의 최대 수요 전력이 되겠고요. 이거는 뭐 용어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하 설비 합계 대신에 부하 설비 용량 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쓰셔도 되죠. 수요 전력 또는 수용 전력 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뭐 부하 설비 합계 대신에 부하란 말 빼고 그냥 설비 용량의 합계 또는 설비 합계, 설비 용량 뭐 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부하의 합계라는 거, 그 다음에 최대 전력이라는 개념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당연히 전체 부하 설비 가운데서 동시에 얼만큼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수용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 설비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이 뒷부분에 내는 참고사항이니까 뭐 굳이 적지 않으셔도 정답으로 인정받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게 되면 표와 같이 어느 수용가 A, B, C에 공급하는 배전선로의 합성 최대 전력이 9,300kW입니다. 이때 부동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부동률을 물어봤는데 부동률 공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죠? 부동률 그러면 자,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의 합을 바로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바로 부동률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출제자가 이렇게 각각의 최대 전력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각 부하에서 발생하는 최대 전력은 이렇게 설비 용량과 수용률을 줬을 때는 각 부하의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한 만큼이 바로 최대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비 용량의 수용률을 곱한 요 최대 전력을 다 합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시그마 하신 거고요. 밑에를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A 수용가의 설비 용량과 수용률을 곱하시면 되고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4,500에 0.8, 5,000에 0.6, 7,000에 0.5를 다 곱하신 다음에 더하시면 각각의 최대 전력이 되겠고 여기다가 합성 최대 전력은 문제에서 줬죠. 9,300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0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특고압용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 방법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두 가지로 물어봤네요. 첫 번째는 이제 전기적인 고장 검출 장치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적인 고장 검출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일단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에서 전기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비율차동 계전기죠. 요거는 뭐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계적인 고장 검출, 바로 부울줄 계전기와 충격 압력 계전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모범 답안이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